자, 오늘은 문법 정리 책 네 번째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형식 동사는 물론 이제 뭐죠? 이게 중요한 거 제가 위에 이제 장문 프로젝트에서 문법 설명드렸던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이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몇 개 안 되지만 사용 빈도는 굉장히 높아요. 뭐 1형식 동사나 3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죠. 다 못 외웁니다. 뭐 4형식이나 5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2형식 동사가 그나마 가장 숫자가 적고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어의 상태가 변화, 유지, 감각된다 이거였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비동사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변화동사, 유지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가 어떠어떠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한다라는 또 주어의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라는 그리고 주어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진다, 감각된다. 우리의 오감을 활용한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물론 밑에 보충 태그에 여기에 prove라고 주어의 상태가 어떠어떠하다고 밝혀지다, 드러나다 이런 형태의 동사도 하나 추가되는데 요건 하나기 때문에 보충 태그에서 충분히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요. 요것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설명들은 위에 강의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제가 이제 보충 태그라고 해서 몇 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오는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이래요. 주어가 오고 이형식 동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정사가 이렇게 보호로 따라오는 경우, 여기 부정사가 이때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가 있고요. 일반 동사.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to 다음에 be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be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가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이 be 자체가 이미 이형식 동사고 이 be가 부정사화 된 거죠. 그래서 to be가 여기 명사보호나 형용사보호 앞에 이렇게 첨가될 수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이렇게 이때 부정사는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즉 주어와 동일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사들이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자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형식 동사 중에 부정사와 이렇게 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들이 누군지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는 연결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비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는데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왔어요. 단서가 있죠. 이때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명사라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뭐 my dream, 예를 들어서 my dream is to 뭐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 거다. 이때는 내 꿈이라는 주어와 이때 여행하다라는 이 부정사가 서로 같은 거죠. 이때는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올 수 있는 명사보호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명사보호가 아니고 형용사보호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비투용법 설명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 말하죠.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엔 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변화동사 중에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명사의 상태가 되다, 형용사의 상태가 되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to가 연결이 돼서 뭐뭐 하게 되다. 이 to 다음에 일반 동사가 와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들이 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동사들이 지금 여기 쭉 적어 놓은 것 중에 누구냐면, 요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get to, 즉 get 다음엔 to가 올 수 있어요. grow to, grow 다음에 to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e to, come 다음에 to가 올 수 있어요. 즉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한 요 세 개의 동사 얘들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뭐요?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전체를 다 꺼보면 유지동사 중에는 to와 결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각동사에는 seem이라는 게 to와 결합될 수 있었죠. 자, 얘는 조금 이따 또 우리 저 형식조동사 대체 표현에 제가 따로 넣어놨는데 seem to는 원체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추가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요 추가해 놓은 것 중에 seem하고 똑같은 의미, 뭐뭐 하게 되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 뭐뭐 하는 듯 보이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게 appear이라는 게 있습니다. appear은 일형식 동사일 때는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나타나다. 그런데 이형식 동사일 때는 seem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appear도 뒤에 to와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둔 거고, appear은 그냥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든 걸 보면 she appeared calm and relaxed. 그녀는 침착하고 relaxed, 차분해 보였다. 즉 여기에 지금 appear 자리에 seem을 넣어도 의미가 똑같죠. she seemed 해도 의미가 똑같아요. 물론 이때는 looked도 쓸 수 있겠죠. she looked calm and relaxed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look, seem, appear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형식 감각동사 중에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형식 감각동사 중에 자, 조금 지우고 좀 지저분한데, 자, 이 형식 감각동사가 쭉 있죠. 이 중에 시각, 우리 눈. 자, 이 눈으로 하는 게 가장 사람의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그래서 눈으로 어떠어떠해 보이다라는 게 look이 있고 seem이 있고 하나 더 오늘 추가됐습니다. appear이라는 게 있어요. 셋 다 기본적으로 뭐뭐 한 것 같다, 뭐뭐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시각적으로 어떠어떠해 보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중에 부정사, 즉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seem하고 appear 두 개가 되는 거예요. look to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seem to, appear to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또 밑에 아까 한 예문 계속 읽어볼까요? 또 뭐 appear은 to be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해뒀는데요. seem 역시 그렇지요 해서 34, 35페이지 가면 seem to가 많이 거기 등장이 되어 있고 우리 저 라이팅에서 많이 써먹었었죠. 그것처럼 appear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She appears to hesitate. 그녀는 hesitate, 망설이는 것 같이 보인다. 즉, 망설이는 것 같다. 이런 경우 여기 appear 자리에 역시 seem을 넣어도 마찬가지죠. She seems to hesitate 해도 그녀는 역시 망설이는 것 같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seem하고 appear은 이렇게 to와 결합을 잘 해서 쓰인다. 또 한 개 더 읽어보면 밑에 예문이 또 있네요. She didn't appear to be nervous at all. 그녀는 전혀 nervous, 즉 초조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죠. 이때도 여기에 appear 자리에 seem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She didn't seem to be nervous at all 해도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34, 35페이지에 seem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장문 프로젝트 1권을 공부하신 분들은 seem to를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1권에서 비중 있게 많이 다뤘었고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seem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게 appear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굳이 두 개의 의미 차이를 두자면요, appear은 약간 더 좀 공식적이고 어떤 포멀한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상적일 때 그럼 안 쓰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문법 책에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ppear은 seem보다는 약간 활용의 어떤 측면에서 사용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seem은 아무 때나 뭐 일상적인 거 아니면 공식적인 거, 오피셜한 거 다 쓰는 거죠. 어쨌든 appear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to와 결합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prove라는 게 뭐뭐로 판명되다, 뭐뭐로 드러나다 라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장문 프로젝트 1권에서 다룬 적이 없죠. 그런데 prove도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prove
어떤 명사보호 또는 형용사보호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어떤 뭐라고 드러나다, 뭐 어떤 상태라고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prove도 마찬가지로 to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prove 사이에 prove하고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사이에 to be가 이렇게 첨가돼요. 첨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at proved true 해도 되죠. 그것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해도 되고 that proved to be true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 이 to be를 써주면 약간 더 좀 뭐랄까요? 오피셜? 아니면 좀 더 뭐 객관적인 이런 의미를 많이 띠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기보다 약간 객관성을 띠는 경우에 to be를 많이 적어줍니다. 뭐 그건 많이 이제 문법책에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the painting proved to be a fake 해놨죠. 그 그림은 fake, 가짜로 판명되었다, 드러났다. 이때 to be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물론 이때 to be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 painting proved a fake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단 to be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아직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지도 않았는데 뭐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하네요.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 prove까지 해서 비동사는 당연히 be2 용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get to, grow to, come to, seem to, appear to, prove to 해서 to 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이형식 동사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뭐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여기 제가 이 책이 문법 정리 요약책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막 채워 넣진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 책이 또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만 첨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어떤 지금 체크한 것들, 여기 B2 용법의 B는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요. B2 용법에서 빼고 지금 여기서 말고 나머지 get to, grow to, come to 요거는 몇 개를 좀 예문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문을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뭘로 할까요? 자, 자, get to 같은 경우 get to를 한번 볼까요? get to. 자, 이때 to는 여기 따라오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prove to 할 때는 prove to be가 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prove to 다음에 일반 동사는 안 와요. to를 쓸 수 있지만 그 to 뒤에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be를 썼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요 to라는 개념은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동사. 그래서 get to가 우리 장문 프로젝트 1권의 위에 강의에서 그랬죠. get, grow, come. get하고 grow 이런 것들은 서서히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get to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gradual한, 그러니까 문법책 찾아보면 꼭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자, 이렇게 gradual. 그래서 gradually한 change, gradually하게 변할 때 get to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인데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한번 써보면, 자, 굳이 한번 써봅시다. 예문을. 자꾸 엉뚱한 건데. 자, 한번 볼까요? Soon, 곧 I got to like my job. 가장 흔히 쓰는 예문입니다. 이게 get to 설명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get to like, 좋아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죠. 내 일을, 내 직업을 좋아하게 되었다. 싫어했었는데 좋아하는 상태로 변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이형식 동사 다음에 to를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죠. 그렇잖아요. 이형식 동사 다음에 명사보호 아니면 형용사보호였어요.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가 여기 온다는 이야기였는데 to를 쓸 수 있으면 여기 일반 동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래요. 그럼 get to 다음에 막 여기 동사가 무한대로 막 아무 동사나 막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gradual한, 서서히 변하는 어떤 인식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는 없어요. 또 예문을 한 개 더 보면 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적는 예문들은요,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래요. get to라는 걸 찾아보면 get to 다음에 오는 동사, 이게 get이 이형식 동사일 때의 예문은 이 동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자주 오는 것 중에 몇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또 이런 게 있네요. He is very nice. 그는 아주 상냥하다, 뭐 친절하다 이런 뜻이죠. 언제? When you get to know him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은 그는 아주 상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다는 뜻이죠. 언제? 네가 get to know him. 그를 알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알게 될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hen you know him 하고 when you get to know him의 의미가 약간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get to를 빼면 네가 그를 알 때, 알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get to를 넣으면 모르는 상태였는데 서서히 gradually하게 그를 알아가게 되면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get to가. gradual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get to라는 걸 사전에 찾으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got to stay there for days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은 뭐예요? 우리는 got to stay there for days.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stay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서서히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죠. 이거는 머무르는데 머무르지 않다가 머무르는 상태로 서서히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get to는 약간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는 거기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should의 개념, 머물러야 한다의 개념이에요. 했다가 아니고 과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건 또 참 말을 하자니까 또 나오네요. 자, 요건 get to에 대해서 아이고 참. 자, get to에 대해서 약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나. 자, 아이고. 자, get to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책에 별로 언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돼요. get to가요, 이 앞에 현재 완료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have go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got to 동사. 이거 우리 영어 공부 좀 하려고 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걔들이, 미국 애들이 이거 많이 쓰죠. 자, 요거 하고 또 그냥 got to 동사, 요 got to하고 요 두 개가 어떤 의미냐면 should의 의미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죠. 이거는 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 두 개의 시제는 과거의 시제가 아니고 현재의 시제, 즉 should의 개념입니다. had to라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고 should라는 현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 회화할 때 들어보면 I gotta, you gotta, 가라 그러죠. 그때 got to가 가라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말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I have got to leave early.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사전에 흔히 나오는 예문인데요. 나는 have got to leave early. 자, 이렇게 해서 have got to가 나오면 이거는 100% should입니다. should. 그러니까 should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재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나는 일찍 떠나야 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have가 생략되고 I gotta, 그래서 I got to leave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should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get to 다음에 동사 되다의 의미, 어떤 상태가 되다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지금은. 어때요? 이때는 이 동작이 서서히 일어난다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의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문 몇 개 가지고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아시고 실제 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아이고 말이 더 어려워졌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get2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되다의 의미의 get2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자, 지금 그 다음에는 grow to를 한번 볼까요? grow to 다음에 동사가 와요. 이때 동사도 어떤 태도나 어떤 의견의 변화, 서서히 일어나는 태도나 의견의 변화일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I grew to accept the situation. 자, 이런 예문은 어떨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grew to 뭐뭐 하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accept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어떤 의미냐, 어떤 뉘앙스냐면 상황을 딱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요. 뭐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일 확률이 높죠. 처음에는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그 상황을 accept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예문에서 그루트를 생략해도 되죠. 생략하면 나는 상황을 받아들였다. 물론 이때 시제를 accepted라고 바꿔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위에처럼 이렇게 grow to를 써서 I grew to accept the situation 하면 의미는 결국에 받아들였다는 의미지만 grow to를 넣으면 서서히 원래 그렇지 않다가 그런 상태로 변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이형식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문을 한번 더 볼까요? after a while, 얼마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he grew to like 또는 love the city. 자,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 후에 그는 grew to like 또는 love 좋아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뭐를? 그 도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이 grew to를 씀으로써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서서히 변해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get to하고 grow to는 이렇고요. 또 이제 come to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come to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come to 다음에 동사 뭐뭐 하게 되다 이때도 역시 문법책을 찾아보면요 반드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위에 get to, grow to는 어떤 태도나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라고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come t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서가 달려 있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mental state 또는 attitude 이렇게 나와요. 즉 mental 정신적인 어떤 상태나 태도의 변화 change of mental state and attitud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에 쓴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모든 동사를 여기에 다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역시 한번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쓰이게 되는 게 I came to realize를 많이 써요. realize.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여기 came to를 안 쓰고 I realized 하면 나는 깨달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came to를 씀으로써 어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해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 came to realize the 뭘 해볼까요? 뭐 difficulty 이런 거 해볼까요? difficulty of changing the situation 이렇게 하면 상황을 바꾸는 것의 어려움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이형식 동사를 썼으니까 뭐뭐하게 되다라는 이 해석 또는 우리가 나는 I realized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I came to realize 이거하고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뉘앙스가 달라질, 결과는 똑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 came to는
우리가 예문을 찾아보면 came to의 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came to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I came to see you. 자, 이거 중학교 교과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보게 되었다?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뭐뭐 하게 되다의 이형식 문장 설명 막 하고 이거 해석해봐라 그러면 100% I came to see you 하면 나는 너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거는 mental state나 어떤 attitude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는 문장이 이렇게 되죠. 나는 왔다라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나는 왔다. 그리고 요거는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를 가진 목적의 부사적 용법이죠. 즉 부사 시리즈에 해당하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려고 왔다라는 부사지 목적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화동사 get to, grow to, come to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get to는 gradual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일 때, grow to나 come to 같은 경우는 어떤 opinion, 의견이나 어떤 mental state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같은 이런 데 쓰게 돼요. grow to는 물론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get to grow to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grow to come to는 어떤 상태,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 요럴 때 이게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to 다음에 누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무작정 지금 여기서 있는 이형식 동사 get to grow to come to 다음에 어떤 get, come, grow 다음에 to가 오면 변화동사다 이렇게 공부해 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이거를 나는 너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한번 이건 또 뭐냐. 자,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이거 막상 말 꺼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뭐 이렇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요 변화동사 다음에 to가 오게 되면 얘들이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게 이형식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닌 다른 형식의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get to 같은 경우는 뭐였죠? have got to하고 got to라는 게 should의 의미를 가진 현재의 의미,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come to는 to 다음에 to가 come 다음에 to가 뭐뭐 하러 왔다라는 목적의 의미의 to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grow to는 이 grow 다음에 to가 이렇게 올 때는 이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to입니다. 뭐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고 be to,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 seem하고 appear은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eem하고 appear은 위의 변화 동사들하고는 달라요. 얘들 다음엔 to가 이렇게 오면 이 to 다음에 오는 동사가 얘들처럼 뭐 mental하냐 뭐 gradual한 변화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떤 동사든 다 올 수 있어요. 뭐뭐해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개념에. 그래서 이거는 예문이 무한대로 많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 seem to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 34페이지 여기 가서 34, 35페이지부터 seem to를 아예 따로 놓고 예문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seem to처럼 appear to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prove 같은 경우는 이렇게 prove 다음에 to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는 안 와요. 이렇게는 안 오고 prove가 to와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prove 다음에는 to be가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o be가 요거를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나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머릿속이 복잡해진 듯한 느낌이 아마 드네요. 이게 아마 제 느낌만은 아닐 겁니다. 말하는 내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형식 동사입니다. 보충 태그에 이형식 동사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appear하고 prove라는 두 개. 자, 그런데
여기 체크하는 be하고 get, grow, come하고 seem하고 요거하고 지금 체크해 놓은 얘들은 to 부정사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와.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2는 앞에서 B2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기보다 오히려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고 get to, grow to, come to 어떤 대부분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하는 경우 이렇게 쓰게 되고 어느 정도 때는 동사에 한계가 생기죠. 한계. 비투용법의 to 다음에 이 동사는 한계가 없었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런데 get to, grow to, come to 다음에는 동사에 어떤 한계가 있다. to 다음에 오는 동사가 많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고 seem to, appear to 다음에 얘들 다음에 to는 마찬가지로 be2처럼 무지막지하게 많은 어떤 동사건 여기에 다 결합해서 뭐뭐 하는 것 같은데 너 변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prove to는 prove도 to와 결합은 하지만 반드시 to be 형태로 결합을 하는 거지 아무 동사나 일반 동사가 막 따라오는 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rove도 to와 결합을 하지만 be 형태로 결합을 한다. 요거 하나.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시간을 내셔서 to 부정사와 결합하는 이형식 동사라고 한번 정리를 꼭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아이, 왜 이렇게 하고도 찝찝하죠? 굉장히 찝찝하네요. 자, to 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이형식 동사 정리해 두세요. 이거 정리해 두면 활용하기도 좋고요. 또 이게 시험 같은 데 이게 많이 나오죠. 물론 저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시험 말고 토익, 토플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얘들을 이렇게 이형식 동사 다음에 to가 오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신 분들하고 이 개념 없이 그냥 뭐 습관적으로 뭐 얘들 결합하는 거 해 두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지금 방금 이렇게 정리해 두는 습관 한 번만 정리를 해둬서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면 이 표현이 언제든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걸 쓰게 될 때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생활적인 어떤 실용적인 측면보다 문법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하고 나서 제가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오늘은 좀 어이가 없는 수업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